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넘지 못했을 것 같은 2,500선의 위를 완전히 안착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증시 상황 자체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최근 시장 어떻게 보겠어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안도렐리가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저는 지수의 상단을 그렇게까지 크게 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은 2,600에서 2,650포인트 사이 정도.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가 올라갈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최근까지 나타났었던 그 지수의 반등에는 그러니까 국제유가의 하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거시지표를 얘기할 때 유가를 빼놓고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유가 하락은 물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해야 증시가 반등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CPI에 최대 35bp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서도 냈습니다. 물론 35bp라는 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원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더라도 원유를 이용해서 이제 생산을 했거나 이제 이런 제품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앞으로도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증시 반등의 선행 요건이고 다만 이제 곧 오펙 장관급 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우디가 감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산이 명확하게 진행이 된다면 유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펙 장관급 회의를 한번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의 휴전이 지속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30일 오전까지 휴전이 연장된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합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 지속되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하마스의 지도자 그 야히야 시나르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 제거 대상 1순위로 올랐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끝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휴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전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건 역시도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이슈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2,600포인트는 상당히 강력한 기술적인 고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뚫어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조금 더 길게 봐도 2,650포인트.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줘야 지수가 견인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개인이 팔아도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사면 쭉 올라갔던 게 삼성전자인데 최근엔 상황이 좀 달라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물량을 줄이려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의 상단을 막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 상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수 플레이를 투자를 하셔도 괜찮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섹터나 종목에 좀 집중하는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크게 보기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좀 섹터별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섹터를 또 이슈로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 게임주들 수급 보면 정말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게임주는 네.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12월 7일에 NC소프트의 대작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TL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NC소프트에서 나오는 신작 MMORPG 10년 동안 1,00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서 제작한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NC소프트는 이제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중심으로 매출을 내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리니지 M의 과금 시스템을 이제 탈피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용자층을 끌어보겠다라고 해서 출시한 게임이 TL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니지 M으로 과금 체계가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욕을 좀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즌 패스를 활용한다고 하죠. 시즌 패스라는 것은
장기간의 혜택을 주는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건데 그 혜택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리담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즌 패스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NC소프트가 지금 게임을 출시하기도 전에 사전 예약 패키지라는 걸 팔고 있어요. 이게 39,900원이라서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리니지 이후에 또 과금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또 이제 유저 뜯어먹게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TL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낮추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결국은 리니지 IP 의존도 축선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리니지의 주요 매출 게임 리니지 M을 빼면 역시 NC소프트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 이용자가 30대에서 50대의 분포예요. 그래서 리니지 M은 젊은 이용자가 신규로 유입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게임에 대한 이런 반발 심리들이 좀 극복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 자체만 놓고 보자면 이제 약간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게임주 전체적으로 확장시켜 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장이 어찌되었던 간에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성장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누가 뭐래도 성장주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기본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코로나19 때 게임주가 엄청나게 수혜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수혜가 다 빠졌죠. 그래서 이제 거품은 아예 없는 상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게임주의 평균 PER이 15배 진짜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조업의 이제 PER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거의 뭐 프리미엄이 없다시피 하니까 좀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신작들이 많이 나와요. 앞서 말씀드린 NC소프트의 TL 말고도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신작이라든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그리고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 어떻게 보면 내년만큼 신작 기대감이 이렇게 컸었던 게임주의 상황이 없었거든요. 근데 게임주는 어쨌든 기대감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현재 위치에서 또 게임주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들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는데 이제 12월 8일에 더 게임 어워드라는 게 개최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 게임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기 때문에 꽤 큰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오이즈의 피에거짓과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 등이 이제 후보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 전후로 게임주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게 보지만 그중에 탑픽을 꼽자면 저는 M게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일단 3분기에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중국의 열혈강호 온라인이라든지 유럽 나이트 온라인 해외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방치형 게임에 대한 신작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게임주 평균 PER 말씀을 드렸는데 M게임은 현재 PER이 6배예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고 신작 기대감도 있는데 PER이 6배. 네, 정말 저렴한 구간이거든요. 거의 지금 자동차주가 PER 낮은데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자동차주의 진배 없는 그런 PER이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니까 포트를 구성하신다면 게임주 한 종목은 지금 분명히 좀 편입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M게임이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근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이 며칠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2025년에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다른 게임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게임주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네.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신작을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게 TL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제로 이제 나올 시기가 많이 미뤄지긴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작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작에도 워낙에 좀 공을 많이 들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대형 게임사는 움직임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펄어비스가 추세적으로 이제 막 급등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조금 작은 종목. M게임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작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다른 게임사 대비해서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중소형사 중에서 이제 신작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좀 더 투자에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금리 부분도 짚고 갈 텐데 이번 12월 FOMC에선 당연히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데 거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FOMC 이번에는 이제 금리 동결을 할 것 같긴 한데 FOMC 전후에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의 생각에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좁히는 과정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일단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 4회 연속 동결이죠. 그래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2%, 컨센서스를 0.1%포인트 하회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언급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 확인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아직은 조금 매파적인 입장을 꺾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에 12월 1일 애틀랜타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물가 안정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직은 성장률,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지수 확인해야 될 요인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약간 잠재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결국 이제 국내외 증시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도 내년에 금리를 내릴 거고 미국도 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하 예상 시기가 내년 하반기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상반기까지 당겨지고 있어요. 지금 5월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그 전까지도 제 생각엔 당겨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은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을 꺾지 않고 있는데 시장은 내년 상반기 인하까지도 본다? 요거는 FOMC에서 한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2월 FOMC 전 혹은 FOMC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염두하시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좀 우려스러운 게 코스닥의 신용잔고 증가죠. 그래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3주간 3천억 정도 굉장히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신용 이자율도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아직 안 내려갔어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데 지금 신용융자 이자가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5에서 9%로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쉽게 막 빌렸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신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물량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웬만하면 또 자기 돈으로 매매하는 게 당연히 또 성과가 좋기 때문에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포지션 관리에 좀 더 주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변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조금 볼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1년에 2번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이 변경이 되는데 이번에 신규 편입 되는 종목이 이제 24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7종목, 코스닥 150에 17종목인데 이게 편입이 되게 되면 아시는 바대로 이제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수급이 개선된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검증된 기업이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괜찮은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투자자들이 인지하게 되니까 기업 신인도 재고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그 지수 편입되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 적도 있어요. 첫 번째는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먼저 올라가는 경우죠. 그럼 편입된 다음에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하락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편입되는 종목을 무조건 사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편입이 확정된 종목인데 주가 위치가 높지 않고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번 편입은 예전보다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매도가 어쨌든 전면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면 이제 공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신규 편입이 이루어져도 공매도를 살상 못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유입되는 효과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지수 편입에 대한 효과가 우상향으로 좀 주가를 움직이는데 더 도움이 되는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편입 종목군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2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피 한 종목, 코스닥 한 종목 이렇게인데 일단 코스피에는 이제 덴티움이에요. 해외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하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워낙에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도 임플란트를 많이 받고요. 임플란트가 이제 무조건 이가 안 좋아야만 받는 시술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용으로도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예인분들도 임플란트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외형 성장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의 성장 그리고 베트남, 튀르키예 신규 국가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에는 그 러시아 물량 선적이 약간 지연되면서 실적이 조금 주춤했지만 요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돼요. 4분기부터는 다시
다시 실적 개선되는 모습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코스피 200의 신규 편입되는 종목입니다. 네, 덴티움 한번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모트렉스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고부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판매가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앞서 제가 성장주에서는 이제 게임주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도 지금 다시 한번 볼만한 위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장주가 순환매를 돌면서 2차 전지주, 로봇주 엄청나게 갔는데 자율주행주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주로 수급 개선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움직일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모트렉스는 오디오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8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인 토르드라이브와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고요. 요즘에 테슬라가 또 자율주행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뭐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 이런 언급들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타려면 한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기대감에 의해서 선반영되는 건데 대표적인 이제 뭐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국내 자율주행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트렉스가 그 이동형 충전 차량 개발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전기가 없게 되면 상당히 난감한 이런 상황들인데 이동형 충전 차량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뭐 전기가 없어서 쓸 때도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뭐 전기를 주입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 모멘텀으로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은 이번 주에는 좀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모트렉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12월에는 어떤 이벤트에 좀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적인 이벤트들 하나씩 간단히 한번 볼 텐데 BOJ 금융정책회의가 18일부터 19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였어요. 그래서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죠. 원래 일본 하면 이제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국가인데 최근에는 물가 인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 기업들이 임금을 평균 7% 이상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취하고 있는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이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한다면 엔화가 분명히 빠른 반등을 보일 겁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이 수출이 괜찮죠. 엔화가 낮으니까 경쟁력이 높아서. 근데 엔화가 본격적으로 반등한다면 국내 수출 기업에는 이제 반대로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엔테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BOJ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포기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엔화가 좀 급등할 수 있으니까 또 엔테크 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그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되는 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요중에 영화 업계가 분명히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노량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3부작인데 이전에 두 개가 다 큰 흥행을 했어요. 2014년 명량 그리고 작년에 한산까지 이어지는 이순신 3부작. 기존의 명량은 1,700만 관객 이상 동원을 했고요. 또 한산 같은 경우에는 관객 수가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상당한 흥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노량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아요.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다라는 거고 또 요즘에 한참 상영하는 영화 중에 이제 흥행하고 있는 게 서울의 봄입니다. 제가 어제도 보고 왔는데 관객들이 네.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 그래서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500만이라든지 그 이상까지 또 갈 수 있는 영화라고 보니까 지금 CJ CGV를 비롯해서 영화 관련주들 완전 바닥에 있어요. CJ CGV는 유상증자 끝나고 이제 막 그런 충격들을 해소하려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슈들은 약간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볼 때 뭐 몇 년을 끌고 가자라는 전략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성장주 순환매, 또 낙폭과대주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낙폭과대 측면에서는 투자 관점,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각은 아니고 뭐 한두 달 정도, 요 정도로 가져가기에는 괜찮다. 스윙 관점으로는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재무 구조는 내년부터는 분명히 개선될 것 같아요. 어쨌든 관객 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CJ, CGV의 해외 매출도 예전보다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런
이런 생각이고요. 끝으로 연말에는 부클로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거래 대금이 감소하죠. 그래서 연말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해요. 일단 연말에 대한 예상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 거래 대금도 일반적으로 한산하니까 연말에는 뭐 적극적인 매매하지 마시고 또 보유 포지션 관리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채권을 많이 발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채권 금리를 좀 더 싸게 찍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금리 채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막차 시기가 거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금리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채권을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에 있을 일정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